자료 구조가 이제 좀 어려워지죠. 숫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되고, 다음 주는 이제 컴퓨터 구조니까 더 본격화가 됩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네.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고, 전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아, 할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자료 구조 오면서 알고리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적인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논리적인 면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그 밴드톡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네. 아직은 이제 좀 쑥스러우신지 아무도 톡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구나. 질문이 많으면 아, 내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자아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질문다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동영상 3번 정도 듣고 문제 그거 다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공부가 처음이시니까 조금 기초적인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저는 제 분야니까 제가 아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또 제가 전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삽입 알고리즘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짜보자라는 겁니다. 네. 네, 스택의 삽입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삽입되는 순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순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제 데이터가 딱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때 탑은 얼마예요? 1이에요. 데이터를 삽입을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간 확보를 해요. 이렇게, 네, 공간 확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강의실 올 때 일단은 빈자리 있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빈자리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현재 탑이 1인데 A가 있는데 탑을 올릴 수 있는지 봐야 돼요. 탑을 2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확보라는 것은 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뭐를 하냐면 이제 삽입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삽입 작업을 하게 되면 그림이 A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B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순서가 이런 순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탑은 네, 탑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데이터 삽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속하면 탑을 1 증가시키고 삽입하면 돼요. 계속 그것만 하면 되는데 무한정 삽입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 삽입할 수 있어요? 데이터 크기만큼만 삽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못 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탑이 얼마일 때? 예, 탑을 하나 증가시켰는데 n은 들어올 수가 있죠. 예, 탑을 하나 딱 증가시켰어요. 이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 2, 3, 4, 4까지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탑이 4예요. 그러니까 n개, 즉 4개, 4개 크기인데 탑이 4인 거죠. 근데 하나 증가를 시켰어요. 증가를 시키면 탑이 얼마가 돼버려요? 5가 돼버리죠. 데이터는 n개밖에 못 들어오는데 n을 넘어나 버린 거죠. 그럼 얘는 못 들어오니까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탑을 하나 증가시키고 나서 삽입하기 전에 판단을 해줘야죠. 무조건 삽입하는 게 아니라 탑이 n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야죠. 네. 이면 물어보는 건 이제 우리가 if라고 하죠. if 탑이 n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서 n보다 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오버플로우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else,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데이터 삽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네요.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if, then, else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참이면 수행하고 거짓이면 예, 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순서도로 건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예, 탑은 탑 플러스 1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자, 물어보는 겁니다. 탑이 n보다 크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어보는 겁니다. 탑이 n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을 때 얘가 있을 거고 아니오가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얘면 탑이 n보다 크다. 얘면 오버플로우고요. 아니면 이제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n보다 크냐, 아니다, 아니오면 네, 삽입 작업이 일어나고 자, 얘면 네, 오버플로우예요. 그래서 삽입 작업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 if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then 이하는 예일 때 수행하는 거고 else 뒤에 문장은 아니오일 때. 예, 이거는 질문. 이렇게요. 네. 공부해 오셨나요? 예, 아니요. 이렇게.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삭제 알고리즘은요. 데이터를 하나씩 삭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D까지 있으니까요. D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D를 삭제하고 싶어요. 이때 탑 포인트는 얼마였어요? 4예요. 자, 삭제할래요. 그럼 삭제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양을 보세요. A, B, C까지밖에 없는 거죠. D가 지웠으니까. 그러면 이땐 탑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그 다음에 탑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삭제 작업을 하고 삭제를 하고 탑을 1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삭제를 하고 탑을 감소시켜요. 그런데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언더플로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스택이 어쩔 때 언더플로우냐면 이게 비어있을 때 삭제하세요. 즉 탑이 얼마일 때요? 0일 때. 그럼 이럴 때는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먼저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탑이 0이냐. 예, 만약에 탑이 0이냐. 예, 그러면 언더플로우예요. 아니면은요. 아니면 삭제 작업을 하고 탑은 탑 마이너스 1을 하죠. 근데 얘를 보세요. 아니오 있을 때는 어때요? 두 개의 문장을 처리해야 되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주면 되세요. 이렇게요. 네, 두 개를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순서도로. 네. 물어보는 거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나요? t가 0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니오가 있을 거고 얘가 있겠죠? 자, 얘면 언더플로우예요. 네, 이게 되겠죠? 네, 아니오이면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수행을 해준다 그거죠. 네,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요. 네, 탑은 탑 마이너스 1을 해요. 네,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이게 이제 삭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어쩔 때 언더플로우가 일어나요. 이제 여기다 가로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네, 탑이 n보다 클 때 언더플로우가 일어납니다. 어쩔 때 언더플로우가 일어나요. 언더플로우는요. 네, t는 0일 때. 탑은 0일 때. 네, 오버플로우는 탑이 n보다 클 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꼭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스택을 이용하는 게 뭐 있다 그랬냐면 함수 호출해서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연산에 사용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산에 사용되는 스택에서 이제 스택을 이용한 수식 연산은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택을 이용한 연산입니다. 네, 스택을 이용한 연산. 그래서 전이식, 전, 중, 후이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앞에다 쓰겠다. 앞에다 하세요. 가운데다 하세요. 뒤에다 쓰세요. 세 가지다라는 거죠. 뭐를 앞에다 써라. 뭐를. 연산자를 앞에다 써라. 연산자. 그러면 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피연산자 데이터입니다. 자료라고도 말을 하죠. 중위는 이제 앞에가 데이터가 있으면 중간에 연산자가 오겠다라는 거죠. 자, 후이식은 데이터가 있고 맨 뒤에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더하기 B를 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중위식입니다. A 더하기 B. 자, 여기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가운데 들어왔죠. 자, 얘가 뭐가 돼요? 데이터. 얘가 데이터. 얘가 연산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럼 이거를 전위식으로 바꾸시오. 그럼 연산자를 앞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후이식은 연산자를 뒤로 빼시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일단 이해가 됐죠? 이거는 시험 문제 어때요? 안 나오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걸 내놓으면 어쩌세요? 아니, 여러분을 완전히 개 무시하는 거죠. 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 무시해도 돼요. 뭐, 이렇게. 자, 제발 이런 문제 내주세요. 그러는데요. 이제 그 밑에 걸 한번 보세요. 네. 전이식 표기법입니다. 예, 그 연산자를 한번 표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자, 조금 이게 널찍하게 미리 써놓으세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중위법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하기 전에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는 간단한데 이게 복합적으로 있으면 이걸 전위하고 훈위 바꿀 때 좀 잘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해줘야지 돼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 뭐예요? 네, 괄호죠, 괄호. 네, 괄호.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듭제곱이죠. 네. 산술연산에서, 네. 거듭제곱.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곱셈, 나눗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예, 덧셈, 뺄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왼쪽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도 왼쪽이 우선순위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는 계산값이 얼마일까요? 그죠? 6이라고 해줘야죠. 근데 연산자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8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있는 경우는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로 가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가 없네요.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묶어보시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묶어지죠. 네. 예, 이렇게 묶어지죠. 다음에 이렇게 묶어지죠.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묶어요? 자,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 이렇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어디 할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 하면 되죠. 여기. 네, 여기요 하시면 되죠.
네, 앞에서부터 지금 더 뺄셈과 덧셈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묶어주셔야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죠? 최종적으로 얘를 묶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연산자를 이제 앞으로 빼주면 전이식이 되고 뒤로 빼면 후이식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이식을 하기 위해서 연산자를 왼쪽으로 한 자기 가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얘 가로는 노란색이니까 1이 보내는 거죠. 얘는 얘가 파란색 가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얘는 얘 가로가 어디예요? 빨강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강색 가로로 보내는 거죠. 자, 얘는 노란색 가로잖아요. 노란색 가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자, 얘는 지금 노란색 가로가 되죠. 이렇게 보내는 거고 얘는요. 얘는 이것의 가로잖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왔냐면 더하기가 왔어요. 쫓아가서 얘기 왔어요. 이것도 더하기가 왔어요. 여기도 나누기가 왔어요. 그렇죠? A, B, C. 그다음에 여기에 곱하기가 왔어요. D가 왔어요. E가 왔어요. 자, 여기에 곱하기가 왔어요. A가 왔어요. C가 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이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전이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후이식 해보세요. 후이식. 자, 그러면 이제 가로가 똑같죠. 수식이. 네. 됐으면 이제 우리는 이걸 똑같죠. 어차피 연산자 우선순위 똑같고 수식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서 다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했고 바깥으로 보냅니다. 자기 가로 뒤로 보냅니다. 네, 뒤로. 자, 파랑색 뒤로.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빨강색 뒤로. 그죠? 얘는 이거 뒤로. 그죠? 얘는 이거 뒤로. 그죠? 얘는 이거 뒤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A 들어왔죠? 나갔죠? B 남았죠? 이게 됐죠? 나갔죠? C 들어왔죠? 얘는 더하기가 왔군요. 나갔군요. D 쓰고 나갔으니까 E 쓰고 여기에 얘가 왔고 얘가 왔고 나갔고 A 들어갔고 C 들어왔고 곱하기 들어왔고 더하기 들어왔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면 이건 후위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얘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얘를 해가지고 전이법과 후위법으로 바꿔보세요. 그죠? 오늘 연습장 많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장사를 하시면 되는데 장당 얼마? 네, 쓰세요. 다 하신 분은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여기 나와서 하세요. 이거는 전이법. 네, 이거는 후이법으로 해주세요. 네, 앞에 나오면 저기 분필도 색깔별로 다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분, 네, 앞에 나와서 하세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네, 여기다가 전이법 하나. 저는 맨날 푸니까 여러분도 하나 풀어야죠. 네, 다 하신 분 앞에서 해주세요.
네, 가로 먼저 해주고요. 네, 가로 안에 있는 연산자를 왼쪽으로 빼냐, 오른쪽으로 빼냐. 그죠? 앞에서 나와서 한 번도 안 푸시면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네. 될 때까지 네, 계속 연습 문제로. 네. 그죠? 이제 이제 남이 푸는 거 볼 때는 쉬운데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되죠.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움직이다가 좀 해주세요. 이유? 자, 되셨어요? 네, 아직은 좀 여러분끼리 안 친해지셨나 봐요. 네. 저번 주에 앉은 파트끼리 앉으셨어요? 다 체인지하셨어요? 네. 마음에 안 드셔 체인지하셨나요?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순식간에 풀어야 되는데요. 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연산자 우선순위로 하자. 그럼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이거죠. 네. 하면서 바로 가로를 빼셔도 돼요. 헷갈리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그죠? 얘죠, 얘. 얘가 아니라 얘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자기에 해당되는 가로 이쪽으로 빼셔야지. 자, 그 다음에 얘 나누기죠? 그래서 나누기 이렇게 좀 저쪽으로 갈게요. 네.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와야죠. 자, 최종적으로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산자 앞으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적으면 더하기 5죠. 네, A 되죠. 얘는 나누기. 그죠? 얘는 곱하기. 여기 B, C, D, E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전이식입니다. 네, 보니까 푼 거 한번 보시고요. 자, 후이식입니다. 네, 가로는 똑같으니까요. 자, 얘를 뒤로 뺀다 그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로가 되죠. 그래서 뒤로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니까 이것을 가로, 이거를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쓴다면 이렇게 되고 썼죠? 네, 2 슬래시 네, 그죠? 더하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이식과 후이식입니다. 이게 스테이크 구조를 이용한 전이식, 후이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 이런 식이 있다 그거죠. 이런 식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들 친절하게 후이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자, 후이식으로 표기합니다. 네, A, B, C 빼기 곱하기로 후이식이 됐어요. 이걸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하면 몇 번의 푸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푸시가 몇 번 일어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푸시요. 네. 자, 그림 볼게요. 제 순서대로 갑니다. 자, 이거 후이식인데요. 후이식은 연산자가 뒤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B-C를 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때 연산을 하냐면 후이식은 이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데이터 연산자가 이루어지면 계산을 하게 돼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여기 이걸 딱 봐보세요. 여기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연산은 뭐예요? 자, 이걸 만족한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여기죠. 데이터 연산자. 세 보세요. 데이터 연산자.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죠. 원래 수식을 보세요.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데이터 연산자를 찾아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A를 스택에 넣으시오. A 넣었어요. 자, 푸시 일어났죠? 푸시 한번 일어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있는 상태에서 B를 집어넣으시오. 그래서 B. 그러면 여기 또 푸시 일어났죠? 네. 그 다음에 또 C를 집어넣으시오. 그래서 A, B, C를 집어넣었어요. C를 집어넣겠다. 푸시가 일어났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가 들어와야 되죠? 자, 연산은 빼기가 넣는데 데이터 연산을 만족하죠. 네, 그럼 이걸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요. 두 개를 빼요. 빼서 계산한 다음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A가 있는 상태에서 B-C한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푸시가 일어난다. 그죠? 마이너스 자체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서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마이너스 있는 그 자리는 푸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푸시가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넣어야 되죠. 곱하기를 넣으려고 봤더니, 자, 이걸 통째로 데이터를 보는 거죠. 데이터 연산자를 만족하죠. 그럼 이걸 다 꺼내가지고, 계산한 결과, 이것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푸시는 5번이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C 대신에 거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순서를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택 구조가 마무리되는데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스택이에요. 그래서 스택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전이식, 후이식을 고치시오. 라는 문제가 조금 그는 이제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좀 쉬워지는 거고요. 좀 어렵게 나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스택을 이용한 그 연산, 스택을 구한 바로 이거요. 이거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그게 조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스택의 삽입 알고리즘, 삭제 알고리즘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스택에 대한 특징 조금 쉽게 나온다면 스택에 대한 특징입니다. 네, 이제 조금 여기서 응용되는 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응용이 되죠.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택을 마무리하고요. Q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입니다. Q. 자, Q가 되는데요. 이 Q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이 뻥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무조건 삽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한쪽으로는 무조건 삭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삽입이 들어오는 곳의 입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리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가 프런트다. 우리가 보통 수직선상을 딱 그려보세요. 수직선상을 때 우리 왼쪽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왼쪽을 보통 앞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는 구조가 돼요. 뒤로 들어가고 네, 여러분하고 반대죠. 네, 여러분은 하죠. 네, 이 Q 구조는 이제 뒤로 넣고 앞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리어와 프론트의 용어를 기억을 하세요. 이제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스택은 탑이었어요. 들어오는 곳에, 예, 데이터가 있는 곳의 위치가. 네, 얘는 리어다, 프론트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리어입니다. 리어. 삭제하는 것은 프론트랑 상관이 있죠. 삽입하는 것은 리어랑 상관이 있고, 삭제하는 것은 이제 프론트랑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거는 FIFO 구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구조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LI, LO 구조다라고도 말을 하겠죠. 네. FIFO 구조, LI, LO 구조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들어오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가 동일하겠죠. 자, A, B, C가 들어옵니다. A 들어왔어요. 자, B 들어왔어요. C 들어왔어요. 그럼 나갈 때는요. A 나가고 B 나가고 C 나가야 되죠. 그래서 들어오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평하다라고 하죠. 먼저 줄 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예, 순서대로 한다 그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네.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스케줄 잡을 때 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스케줄 잡을 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약속을 잡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가 낮은 것은 이제 제거하더라도 일단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잡잖아요. 이런 스케줄 잡을 때 사용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스케줄은 누가 잡느냐?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스케줄을 컴퓨터에 관련된 작업을 누가 잡아요? 운영체제가 잡는다 겁니다.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그래서 사용되는 것은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할 때 Q의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퍼 관리에도 사용이 된다. 버퍼라는 것은 뭔가 임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장된 거를 먼저 처리하는 그런 버퍼 관리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작업 스케줄링에 Q 구조가 사용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삽입. 네. 자, 삽입이 이루어지는 구조는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삽입 알고리즘. 네. 자, 스택 구조랑 똑같아요. 스택 구조에서 뭐라고 그랬죠?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삽입하는 것은 리어가 할당을, 탑 대신에 리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리어를 플러스 2를 해주고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알고리즘을 보면 R은 R 플러스 2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쩔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자, R이 뭐일 때? N일 때. 그죠? R이 N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거면, 네,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거죠. R이 이미 N인데, 예, 추가하세요 하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루어지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Q 구조에 있어서 오버플로우는 네, 바로 R이 N일 때 일어납니다 라는 거죠. 스택은 네, 탑 포인트로 이루어졌지만 얘는 R로서 이용하군요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F값과 F는 0이고 R은 0이에요. 이런 상태죠. 자, 데이터가 삽입을 하고자 해요. 삽입을 하고자 한다면 자, F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0이에요. 삽입하려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어떠세요? R은 1로 점프를 해야죠. 이렇게 R은 1로 만들어야죠. 0에서 어때요? R 플러스 1을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어떠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데이터 A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삽입이 이루어지겠군요. 라는 거죠. 자,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텅텅 비어있을 때 처음에는 F는 0, R은 0에서 출발하겠죠?
삽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R은 R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을 하겠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삽입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삭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삭제를 할 때는요. 자, 여기 보면은, 네, 데이터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삭제를 안 했다. 그럼 F값은 얼마예요? 처음에 초창기가 0이에요. 네, R은 3이겠죠? 지금 현재. 자,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F값이 어떠세요? 지금 0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비어있는 거잖아요. 네, 0인 A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있으니까 1이 가서 A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삭제 알고리즘에서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F가 되는 것이고 F를 일단 1 증가를 시켜서 1이 가야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삭제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에 삭제 알고리즘을 보면 일단 밑에를 이해를 하세요. F는 F 플러스 1이에요. 그걸 조심해 주면 돼요. 우리가 보통 삭제를 하겠다, 뭔가 지우겠다, 그럼 뭔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F가 플러스 1로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F는 삭제하는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할 때마다 F값은 계속 증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시켜서 삭제하고 증가시켜서 삭제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쩔 때 얘는 언더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F와 R이 같을 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R과 F가 같으면 언더플로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겠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다가 F가 여기까지 왔다고죠. F가 3 이런 식으로. 네. 그죠? 하나 더 증가하면은 R이 4, F가 4 하여튼 이럴 때 언더플로우다. 더 이상 데이터를 제거할 게 없다라는 거고 초창기 때 보세요. 이때. 네, 이때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삭제하세요. 그러면 언더플로우가 되는군요. 이것의 예를 보면 되겠군요. 네, 이렇게요. 네,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F가 0, R은 0일 때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큐 구조가 있습니다. 대큐 구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요. 네. Q는 Q인데 좀 변화된 Q가 돼요. 대큐. 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Q가 되는데요.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대큐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더라도 양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세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한 군데를 막았습니다. 입력을 한 군데 막을 수가 있고, 자, 나가는 곳을 한 군데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별도로 저런 구조를 대큐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변화를 시켜가지고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네, 세 번째 줄. 네. 입력 제한 대큐다 그랬습니다. 입력을 한 군데 막아버린 거예요. 네, 입력을 한 군데 막은 것을 뭐라 그런다? 스크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삭제를 한 군데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쉘프라고 합니다. 용어상으로. 네. 그래서 용어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자료구조 첫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료구조 첫 페이지. 네, 선형 구조의 종류, 그림 밑에 보면 선형 구조의 종류, 리스트, 스태큐, 대큐가 있었죠. 네, 이거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지금. 네. 됐죠? 이제 비선형 구조, 트리하고 그래프가 남은 거죠. 네. 자,
자,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5문제. 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3문제는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1번 보세요. 여기서 쉬운 문제다. 그런다면 1번, 3번, 5번이 되겠죠. 네, 1번, 3번, 5번은 이제 그냥 단답형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네, 후입 선출 LIFO 구조.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슨 구조예요? 스택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에 2번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3번을 먼저 보세요. 자, 한쪽 방향으로만 이 말이 나와도 답이 되나요? 자료가 삽입되고 안 되겠네요. 한쪽 방향으로 자료가 삽입되고 반대 방향으로 삭제가 된대요. FIFO 구조래요. 그럼 뭘까요? Q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건 다 맞았죠.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Q의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같은 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다. 자, 같은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 무슨 구조였어요? 스택 구조였죠. 스택. 그래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문제 맞으면 이제 자만족을 하면 되세요. 자, 이제 2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번. 자, 연결 리스트다 그랬습니다. 2014년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1번 문제도 2014년도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결 리스트인데요. 팝은 스택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거고 푸시는 자료를 삽입하는 연산입니다. 1번에 보면 자, 위에 거는 수행되기 전이고 밑에 거는 수행된 후죠. 네. 자, 1번에 스택에 가장 최근에 입력된 자료는 탑이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네. 두 번째, 스택에 입력된 자료 중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D잖아요. 그러니까 D가 가장 오래된 자료다. 맞죠? 자, 니은에서 그랬습니다. 자료 C를 가져오고자 한대요. 가져오는 것은 푸시예요? 팝이에요? 팝이죠. 네. A 가져와야죠. 팝 한 번 이루어졌죠. B 가져와야죠. 그럼 또 팝 이루어졌죠. C 가져와야죠. 그럼 팝 이루어져야죠. 팝을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억에서 자료에 입력되는 순서는 밑바닥부터죠. D, C, B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스택에 자료를 저장을 할 때, 네. 자, 순서가 A, B, C, D, E로 저장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꺼내는 순서로, 네. A, D, C, E, B로 출력을 하고자 한대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스택에서 A, B, C, D, E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좋겠냐 그거죠. 집어넣어야지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꺼내겠다. 그럼 뭐예요? A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A, B, C, D, E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A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A를 꺼내려면 얘네들이 이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일단 A만 넣어놨어야죠. A를 넣었다. 넣는 건 뭐라 그랬죠? 푸시한다 그랬죠. 일단 A를 푸시를 해야죠. A만 푸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B를 푸시하면 어때요? A가 못 나와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A 넣었어요? 그냥 바로 꺼내야죠. A를. 그럼 A가 왔다 그거죠.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푸시, 그 다음에 팝이어야죠. 일단 3번은 어때요? 틀렸죠? 3번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직 안 풀었어요? 네. 그렇죠. 자만족을 하면 된다.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었어. 뭐 그런 거. 네. 자, 그 다음에는 D를 꺼내야 돼요. D. 그럼 이제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D를 꺼내려면 지금 B는 없어졌죠? 네.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B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고 D까지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푸시를 일단은 몇 번 해줘야 돼요? 3번을 해줘야죠.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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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B하고 C하고 D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 푸시 푸시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죠? 푸시 팝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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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들어왔어요? 이제 D를 꺼낼 수 있죠. 네. D를 꺼내기 위해서 팝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D를 꺼내기 위해서 팝.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B하고 C가 남아있군요. 네. 자, 이제 B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C를 꺼내래요. C를 꺼내기 위해서 또 팝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만 남아있냐면 B만 남아있어요. 이제 2를 꺼내야 돼. 2를. 여기까지 집어넣었죠. 여기까지. 2를 꺼내려면 2를 집어넣어야지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2를 꺼내기 위해서 푸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팝을 해야죠. 그래야지 2가 꺼내와지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B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B를 꺼내시오. 네, 꺼내야죠. 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있는 걸 찾아주면 돼요. 네, 보셨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네, 이영미님 가져와 보세요.